아셨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의 조건, 형사소송법 제149조는 직업상 타인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그 타인의 비밀이 혹시 공개되는 것이 우려될 경우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누구도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 의사 없죠. 치과 의사 없죠. 공인중개사 없죠. 군인은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관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직업상 타인의 비밀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149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증언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국민들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데 그런 심증을 더 붙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선서를 서명을 다 받았는데 세 분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증언 선서, 증인 선서 여부를 다시 한번 최종 확인하겠습니다. 이종섭 증인, 증인 선서를 거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신범철 법률이 증인,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조용히 하세요. 거부하겠습니다. 묻는 말에만 네 아니요 답변하세요. 처음부터 왜 이러십니까? 다시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예,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네라고만 답변하세요.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신범철 증인에게도 묻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임성근 증인에게도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들께서도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거부하시는 증인께서는 증인 선서의 거부 이유를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증인 선서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향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 조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국회법은 위반 시 고발하여야 한다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혹시 제가 언급한 증인 중 선서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변경하실 증인이나 언급한 증인 외에 추가로 선서를 거부하실 증인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7분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박성재 먼저 이종섭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거부 이유를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 짧게 하겠습니다. 1분 발언 시간 주세요. 예. 먼저 증인은 현재 공수처에 고발되어서 피고발의 신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 증언 및 감정법 제3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근거해서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였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까지 있으나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 이종섭 증인, 제가 아까 안내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149조밖에 없는데 거기는 본인이 잘못 발언할 경우 본인이 혹시
죄를 받을까봐 우려스러워서 거부하는 경우인데 그것은 본인한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 이미지상.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 이유를 밝혀 주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이 국회에서는 증언감정법에 따라 법에 저촉된다면 고발 조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신범철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거부 이유를 1분 안에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인도 현재 공수처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서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라 오늘 이 청문회에서 발언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바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선서는 하지 않고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성근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거부 이유를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합니다. 현재 증인은 경북경찰청 공수처에 고발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법률상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 제기당할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증언 거부권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증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고발 조치를 해달라는 위원님들의 위원장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명해 주신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법리 검토를 통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즉각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실 직원들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건 개요를 객관적으로 그러는데 대통령과 전화했다는 것은 왜 뺍니까? 아까 제가 8월 2일 날 그 사건에서 했습니다. 대통령실로부터 전화 왔다고 그랬죠. 왜 대통령하고 통화했다는 사실은 뺍니까? 네, 그거는 대통령하고 통화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대통령과 직접 몇 차례 통화한 했습니까? 맞습니다. 몇 차례 했습니까? 기록상으로는 3차례인데 안 기록상은 몇 차례입니까, 그러면? 제가 차량으로 이동 중에 받은 거라서 와이파이가 좋지 않아서 끊어졌다 다시 자, 받은 게 기록상 3번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기록상 3번이면 더 여러 차례 했다는 거네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기록상 3번이라면서요. 기록상 3번이 실제 3번이면 뭐라고 기록상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실제 3번입니다. 분명합니다. 실제 3번입니다. 그런데 왜 기록상 3번이라고 말합니까? 기록상 3번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전화 통화가 있지 않냐라고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고 실언입니까? 싶은 것이 실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기록상 3번이지만 실제는 2번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와이파이가 불량해서 전화가 끊어져서 바로 다시 2번 했는데 끊어져 가지고 세 예. 차례로 나왔기 때문에 실제는 2번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면 사실이 아니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증인이 대부분 그 두 가지 지시가 있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시점은 제가 지시를 하고 난 다음 시점이고 제 기억도 그렇고 통화 기록상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종섭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건 개요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본인에 대한 소명이나 이런 부분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사실 사전에 미리 이런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연락을 받지 못해서 급하게 메모한 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 작전간에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참으로 송구하고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그리고 1년이 다 돼간 이 시점에 아직도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가족분께 참으로 송구한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책임을 조속히 규명하고 이제는 재발 방지 대책과 같은 그러한 미래를 향해서 우리 군이 좀 더 강해진 모습으로 나가는데 더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메모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30일 날 오후에 일요일인데 제가 해외 출장 준비 중에 바쁜 시간에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언론 설명 자료를 보고하겠다 시간을 좀 달라 해서 짧은 시간 할애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보고를 받고 두 가지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단장은 입수 금지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 우리 장화 깊이까지만 들어가라 라고 지시를 정상적으로 했는데 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이 돼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했었고 그 다음에 현장 통제를 했던 여군 2명 포함해서 그 간부들은 단순히 그 수색조에 포함이 같이 되어서 함께 힘들게 고생했는데 왜 이들은 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께 이미 다 설명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제가 단호하게 다시 재검토를 시키지 못하고 알았다라고 하고 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31일 날 제가 11시 12시 직전에 해병대 사령부에 전화해서 이쪽 보류를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전날 보고받았을 때 의문점을 가졌던 것을 좀 더 확인해 보고 싶었고 또 그 전날 보고받을 때는 언론 브리핑자로 보고라고 해서 대변인과 정책실장을 배석시키고 해당 참모였던 법무관리관실에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무관리관실의 의견도 듣고 싶고 해서 일단 보류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후에 검토하긴 하지만은 재검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은 적법한 지시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월 2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일 날 이때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 시도를 했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검찰단장으로 전화해서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해당되는 조치가 뭐냐라고 토의를 하고 수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이어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인사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두 가지 지시가 있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시점은 제가 지시를 하고 난 다음 시점이고 제 기억도 그렇고 통화 기록상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8월 8일 날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라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를 보고를 받습니다. 거기에는 사전 재조사 같은 경우는 다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또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해병대 수사단의 상급지대인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기존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타당한 결론인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어차피 경찰로 넘어와서 경찰 수사를 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경찰로 이첩하자라는 식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승인을 하고 8월 9일 날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수사단장 불러서 지시를 합니다. 재검토를 하라라고 지시를 하고 그 이후에 8월 20일 날 재검토 결과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2명은 혐의가 특정이 됩니다. 그래서 피의자 신분으로 기재를 하고 나머지 2명은 제가 처음에 보고할 때 지적했던 초급 간부 2명입니다. 초급 간부라고 표현은 다를 수는 있지만은 중위 1명과 상사 1명입니다. 이 2명은 아무리 봐도 혐의 단정할 수 없다. 그 2명은 뺍니다. 그럼 나머지 4명은 현재까지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한 그 조사 기록만 가지고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라고 단정이 어렵다. 그러니까 수사권이 있는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표시를 하고 6명을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사단장을 빼고 이첩했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해병 1사단장이 포함이 된 상태에서 포함을 시켜서 경북경찰청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했던 조사했던 조사 기록 모두 일체를 그대로 이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정훈 대령이 이야기했지만은 정말 사실대로 정확히 밝혀져서 이제는 우리 군이 좀 더 위협에 대비하는 그런 강한 조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성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말했다가 날짜를 착각했다고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날짜는 차치하고, 그렇죠? 예. 근데 운영위에서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제가 운영위에서 들은 질의는 7월 31일 날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저는 들었고 자, 그날 통화한 사실 지금 계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중장입니다. 네? 육군 중장입니다. 장군이십니까? 예.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도 좀 부끄러운 답변 아니었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결론적으로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답변이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고 뭡니까? 그런 제 감정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맞습니다. 부끄럽지도 않고 자랑스럽지도 않고 감정이 지금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끄러운 감정입니다. 들어가세요. 자, 작년 7월 19일 한 해병 병사가 순직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최수근 상병입니다. 사고 발생 즉시 저는 해병대 수사단 소속 수사관들과 함께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입니다.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희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 책임 있는 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 말은 제가 고 최수근 시신 앞에서 다짐하고 약속한 말입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다음 달이면 최 상병이 사망한 지 벌써 1년이 됩니다. 사건의 실체 진실은 규명되지 않고 있고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최근 최수근 상병 어머니의 편지를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가 내 아들을 구명조끼 없이 물에 들어가게 하였는가? 누가 그 세찬 물살에 장화를 신게 하였는가? 편지 속 어머니의 질문은 작년 7월 28일 제가 남원에서 유가족 대상 수사 결과를 설명하였을 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1년이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도 어머니는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고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현실에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7월 19일 한 해병 병사가 순직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최수근 상병입니다.
사고 발생 즉시 저는 해병대 수사단 소속 수사관들과 함께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혼신을 다해 수사를 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하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사단에서는 수사 결과를 해군 수사단 및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고하고 관련 사건 기록 일체를 관할 경북 경찰청으로 넘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병대 사령관은 1사단장 보직 교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에 앞서 저에게 수사 결과를 직접 총장 및 장관께 보고하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7월 30일 16시 30분경 장관 보고 시 제가 먼저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당시 배석하였던 모든 인원들이 밖으로 나간 후 약 15분간 사령관이 장관을 독대하면서 사단장 후속 인사 등에 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보고는 순조롭게 마쳤고 이제 절차대로 언론 브리핑, 사건 서류 이첩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7월 31일 12시경 장관 보고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저에게 전화하여 사건 인계서를 보내라,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빼라, 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마라 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사령관 역시 혼란스러워하였습니다. 그런 사이 같은 날 17시경 사령관이 저를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제가 사령관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국방부가 왜 그러는 것입니까? 사령관은 저에게 오늘 오전 11시경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국방비서관으로부터 1사단 사망사고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경로하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방과 관련하여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령관에게 대통령께서 잘못 보고받으신 것 같습니다. 왜 사단장을 처벌하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맞는데 왜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국방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였을 때 예견되는 문제점을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중앙수사대장, 1광역수사대장, 수사지도관 등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과거 사이버 댓글 사건 수사 외압 관련 국방부 장관, 조사본부장이 구속된 사례를 회상하면서 수사 서류를 변경할 수 없는 이유를 정리하였습니다. 언론에서 이미 공개된 고 상병 최수군 익사 사건의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는 문건입니다. 저는 사령관에게 동문건을 보고하면서 상급 부대인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할 것을 건의드렸습니다. 사령관도 동의하였고 그렇게 일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법무관리관은 저와 이틀에 걸쳐 5회 통화하면서 혐의자, 혐의 내용 등을 빼라, 혐의자를 직접적 과실 있는 자로 한정하라는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와서는 법무관리관은 단순히 의견 제시를 하였다고 하지만 단순한 의견 제시라면 왜 이틀에 걸쳐 5회씩이나 통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법무관리관 또 자신의 발언이 위험하다고 느꼈는지 외압으로 느끼십니까?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국방부의 수사 외압은 사령관에게도 가해졌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된 것과 같이 차관과 군사보좌관, 법무관리관들이 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형사처벌, 지책임자는 징계로 하는 것을 검토해달라. 7월 30일 장관 결재는 중간 결재로 하고 장관 귀국 시 재보고하라.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안 듣는 것이냐? 라는 등 전화와 문자를 하였습니다. 저는 사령관에게 수사서를 축소 왜곡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계획된 대로 경찰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드렸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사령관은 수사서류를 변경하라고 하자니 직권남용이 되고 그렇다고 국방부 지시를 거부하자니 항명이 될 것 같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만 했던 것 같습니다. 군사법정에서 사령관은 7월 31일부터 이틀에 걸쳐 3차례 이첩 보류 명령을 하였으나 제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군에서 상관이 동일한 명령을 3차례 내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백보양보하여 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내렸고 제가 순응하지 않았다면 사령관은 저를 직무 배제하든지 적절한 지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답답한 상황은 계속 이어졌고 8월 2일 10시경 저는 사령관 집무실로 가서 최종적으로 제가 책임지고 이첩하겠다고 보고하였고 같은 날 10시 30분부터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하였습니다. 이후 언론 보도와 같이 저는 보직 해임되었고 집단 항명 수계, 구속영장 청구 등을 거쳐 현재 기소되어 군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현재 사령부로부터 약 4km 떨어진 독립수경지 사무실에 격리되어 11개월째 아무런 임무 없이 출퇴근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로부터 배제되고 부하들과의 자유로운 접촉도 차단된 상태입니다. 한 개인이 국가 권력을 상대로, 그것도 최고 권력을 상대로 이렇게 버틴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매일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제가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 멀리 백령도에서 김포, 포항 및 제주도까지 전후방 각지에서 자신보다 해병대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대다수 해병대 전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의 아니게 해병대 명예가 실추되고 국민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모습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사랑하고 청춘을 보낸 해병대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감히 국민 여러분께 청원합니다. 제가 아는 대한민국 해병대 대다수 지휘관들은 자신의 안위보다 부하를 살피고 솔선수범하며 책임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해병들입니다. 부디 정의로운 해병대가 제자리를 찾도록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병사의 죽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80평생을 살아보니 힘 있는 놈들 다 빠져나가고 힘 없는 놈들만 처벌받더라. 이 말씀은 수근이 할아버지가 수사 결과 설명을 하던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치 성견 지명이 있으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힘이 있든 힘이 없든 국민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하여야 하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아버지에게 이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비록 제가 수사 종결권은 없지만 제 손을 떠나기 전까지 오늘 설명드린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밖에 없는 장손자를 잃고 억장이 무너진다는 할아버지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입니다. 모든 국민은 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드시 올바르게 처리되고 책임 있는 자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제2의 수군이 같은 억울한 죽음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 사회에 진실을 밝히고 정의는 살아있음이 증명되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앉아있는 유재현 증인, 네, 지금 박정훈 대령 사건 개요 진술 내용 중에 네, 유재현 증인과 통화한 사실이 몇 차례 있는 것으로 진술이 됐는데 통화한 거 맞죠? 네, 5회 통화했고 두 번.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통화 횟수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증인들도 의원들의 묻는 말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대장한테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죠? 네. 근데 본인은 현장 지휘권이 없는데 왜 보고를 받습니까? 작전 통제권도 본인한테 없는데? 신속 기동부대장이 저한테도 보고하고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진술은 지휘권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 반증이 아닙니다. 증인! 증인이 위원장이에요. 왜 위원장의 생각까지 재단하려고 그래요?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위원장이 생각도 못합니까? 어디서 그런 것을 배웠어요? 위원장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생각이 된다 라는 생각을 임성근 증인에 맞춰서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됩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부끄럽고 비굴한 군인일 뿐이에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위원장 생각까지 재단하려 합니까? 사과하세요. 저는 위원장님 생각까지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셨다면은 토달지 말고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토달지 말고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토달지 말고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과를 하면 토달지 말고 깨끗하게 사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용이 있습니까?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일어나세요. 10분간 퇴장하세요. 임성근 증인 때문에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아니 선서를 거부한 분들은 변명을 일관하고 지금 선서를 한 분들은 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종섭 증인, 네. 우즈벡에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즈벡 기후 날씨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예. 식사 잘하냐 이런 대화는 있었습니까? 그런 얘기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었죠? 예. 우즈베키스탄의 교통난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북한 문제 얘기했습니까?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예. 제가 러시아 정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러시아 정세에 대해서 대화 나눴습니까? 아닙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군사 안보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우즈베키스탄 관련해서 그날 일정을 말씀드리면은 자, 장관. 예. 제가 지금 묻는 거에 대해서는 통화 내용에 없죠? 없죠?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렇죠. 우즈베키스탄 자, 질문을 제가 장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예. 증인. 예. 지금까지 제가 쭉 얘기한 걸 다 단답형으로 없다고 얘기했고 예. 다 모아서 없죠라고 하면 맞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우즈베키스탄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이 없죠? 우즈베키스탄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곧 우즈베키스탄 어떤 내용인지 자, 그걸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이런 내용들은 통화 사실이 없어요. 통화 중에 내용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날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됐고요. 이첩 된 거 다시 회수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즈음에 지금 청문회, 특검, 공수처 수사 등등이 벌어진 그 시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비화기 폰도 쓰지 않고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다는 것은 뭔가 시급하게 지시하고 뭔가 이행하라고 하는 전화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데 증인은 구체적으로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은 밝힐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종섭 증인의 발언을 우리가 들을 수는 없겠지만 국민들은 다 생각합니다. 아,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겠구나.
아, 그래서 저렇게 아주 복잡한 전화를 한 저런 그림들이 그려지는구나. 아,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항명수구죄로 조사받고 있구나. 아, 그래서 지금 국회 청문회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임성근 증인은 저렇게 부끄러움을 모르고 저렇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은 다 짐작. 제가 수사 지시는 대통령 전화 받기 발언권 전에 주지 수사 않았어요. 지시를 했습니다. 발언권 주지 않았어요. 이종섭 증인도 퇴장당하고 싶습니까?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경고합니다. 다음은 이성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증인! 잘못된 얘기가 증인!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예. 방금 직전에 끼어들지 않겠다. 위원장의 진행 방침에 따르겠다라고 임성근 증인하고 둘이 동시에 네! 라고 답변했어요. 까먹었어요? 본인의 버릇입니까? 답변하고 거꾸로 가고 사인하고 거꾸로 가고 위원장님, 본인 습관이에요? 위원장 기회를 주시면 제가 또 말씀 끼어들어요? 드리겠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본인이 발언한 거를 10분도 안 된 걸 기억을 못해요? 본인이 바로 직전에 끼어들지 않겠습니다. 발언을 할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발언을 하겠습니다라고 네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우스워요? 위원장님 또 끼어듭니까? 기회를 주시면은 제가 퇴장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장하세요. 그래서 기회를 요청드린 10분간 겁니다. 퇴장하세요. 퇴장하세요. 반성하고 오세요. 직전에 분명히 아침에 증인들, 참고인들 상호간에 토론할 수 없고 발언할 때는 하고 싶을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고 의원들의 질의가 있을 때 답변하라고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켰고 에게 안보실의 보고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주장은 들으신 바 있으시죠? 네. 그리고 수사권이 없는 우리 군이 자체 조사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이첩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물어봤다. 해병대 사령관에게 7월 30일 날 17시 49분 텔레그램에서 네,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예, 물어보신 거죠? 네. 그 자체 판단이십니까? 아니면 누구로부터 지시 받으신 겁니까? 네, 제 개인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안보실의 보고가 필요하다. 왜 네. 그렇습니까?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국가 안보와 직결됩니까? 아, 그렇게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걸 대통령, 아니 그 국방부 지금 군사보좌관이 판단합니까? 자체적으로 참모 아닙니까? 지휘관 아니셨잖아요. 네, 그죠? 저는 장관님을 국방부의 보좌하는 장관의 지휘를 자리입니다. 받는 분이잖아요. 네. 근데 왜 자체 판단하시죠? 아, 그 국방 비서관 그리고 명령하다랄 입장은 아니시잖아요. 네, 그런 자리에 지휘권 있지 없잖아요. 않습니다. 근데 왜 그걸 해병대 사령관에게 감히 그렇게 하십니까? 아, 제가 그 조언을 한 겁니다. 아니 저희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조언을 해요 저희가. 저도 장난으로 답변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조언해서 해병대 수사단이 이 이첩 결과를 수사 결과를 안보실에 보고하라 말아를 결정합니까? 아니, 이첩 결과를 보고하라는 것은 그러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실 국방비서관하고 얘기했어요 그 전에? 안 하시고 그냥 혼자서만 판단하신 거예요? 아, 임기훈 비서관은 통화는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소통하고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자체 판단해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필요하다고 안보실에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다고요? 그 내용을 안보실로부터 요청 받으셨습니까? 네, 국방 비서관 아니 안보실로부터 요청 받으셨습니까? 그것만 그렇지 말씀하세요. 않습니다.
아무 요청도 안 받고 무슨 소통하셨습니까? 국방비서관이 내일 언론 발표와 국회 설명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물어봤고 무슨 참모? 예. 네, 저희는 주로 국방 현안 관련해서 주로 소통하는 국회 채널- 보고와 언론 브리핑 다 그런 내용을 소통하신 거죠? 알고 있는지 물어봤고 그때까지는 진행되는 거죠. 7월 30일 17시까지는 네, 국회 보고와 언론 브리핑은 진행하는 거였죠. 네, 그때까지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상황 변동되기 전이죠. 네. 그리고 군사보좌관이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어떻게 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혐의자 빼라고 하셨죠? 이거 외압 행사하신 거죠? 외압 행사한 이 것은 공수처에 아니라고 보고된 생각합니다. 사항인데 본인하고 이제 법적 다툼이 있겠죠? 네, 나중에 조사 그럴 받으실 수도 있다고 겁니다. 생각합니다. 이중섭 증인, 예, 이중섭 증인은 선택적 기억력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은 기억을 잘하고 어떤 부분은 기억이 안 나고 그렇습니까? 선택적 기억이라는 독특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않죠? 같습니다. 네. 예,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본인은 어떤 부분은 선택적으로 수다를 떨 만큼 말을 많이 하고 어떤 부분은 아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말하는 습관도 이렇게 선택적으로 합니까? 제가 궁금했어요. 오해가 있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알겠습니다. 중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묻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보고서를 들고 와서 수사복을 들고 와서 본인이 서명했죠. 이종섭 예, 제가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한글을 썼죠. 예. 예, 잘 됐다 생각한 거죠. 잘 됐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생각으로 수고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수고했다. 이거 정말 못됐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수고했다는 것은 잘했네. 제가 의문 라는 것도 포함할 수 있죠. 아니 그냥 제가 묻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의문점을 제기했었고 그런 의문점이 있었지만은 자, 유가족한테 설명을 알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자, 본인이 서명한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이 서명을 한 것과 정반대로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데 본인의 마음이 정반대로 다시 움직인 계기가 뭡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두 가지 의문점을 제가 확인하고 싶었고 또 법무관리관 의견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기 그러면 때문에 예, 사인하지 말았어야죠. 사인하기 전에 확인했어야죠. 예, 그 부분은 뭐 제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쉽게 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좀 모자란 사인이죠. 모자란 결정이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예, 제가 그렇습니다. 그게 서명한 것이 잘못돼가지고 처벌받아야 될 상황 같으면 제가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저는 그때 자, 고생했기 때문에 단호하게 하지 알겠습니다. 못했던 부분은 제가 후회스러운 부분은 있긴 합니다. 자 이랬다 저랬다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러면 장관이 분명히 이종섭 이렇게 사인을 한 것이 전국 사방팔도에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완벽하지도 않은데 사인을 했다는 것을 본인이 시인하고 또 그것이 후회스럽다는 말도 하고 그걸로 처벌받을 일 있으면 처벌받겠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 참 애처롭습니다. 그 후회스럽다는 표현은 그때 제가 바로 조치를 했었으면 오늘날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을 자, 텐데라는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자, 근데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어요. 장관이 사인을 해놓고 그 사인을 바꿔서 정반대로 지시를 했다는 것은 이종섭이 이종섭에게 명령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명령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그거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자, 손 드신 분 누구세요? 네, 56차 단장입니다. 누구세요, 증인? 네, 박진희 소장입니다. 말씀드릴 게 좀 있습니다. 나오세요. 네. 무슨 지금, 짧게 얘기했어요. 장관이 결재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장관에 다 물었습니다. 네, 제가 잘 분별을 하지 들어가세요. 못해서, 네, 들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장관이 사인한 걸 장관한테 물어봤는데 무슨 옆 사람이 뭔 말이 필요해요? 법적인 앉으세요. 의무가 있다기보다 앉으세요.